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서초체육연구회 소위 강채연의 김신일입니다. 원북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포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북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김유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원북중학교로 신규 발령받은 민충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온 거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병행하게 되고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저희가 뉴노멀의 시대로 새롭게 그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 관련돼서 저희가 체육과를 대표한다는 표현은 좀 부담스럽고 저희가 그 고민했던 내용들을 한번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처음에 그 온라인 수업이다,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의 그 느낌이나 생각은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3학년이 4월 9일날 먼저 계약을 했었는데 3학년 담당했던 선생님이 먼저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3학년 수업을 하고 이제 처음 먼저 온라인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물음표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체육 수업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하지? 내가 온라인으로 체육 수업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물음표가 가득했던 것 같아요. 물음표. 그렇죠. 체육 온라인 쉽지 않죠, 그렇죠. 김용희 선생님. 저는 정말 딱 그냥 머릿속에 든 생각은 망했다. 이건 정말 망했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과연 학생들이 집에서 수업을 들을까? 제가 컨텐츠를 제공한다 한들 애들이 할까라는 생각이 계속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그런 시국이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좀 불편하고 어렵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좀 학교에 적응할 시간도 생겼고 더불어서 수업도 준비할 시간도 생겼고 또 저희 부서 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더 가까워질 시간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온라인 수업을 한 게 저한테는 좀 다행이다라는 느낌. 저희가 크게 한 5가지를 가지고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5가지는 먼저 첫 번째는 수업 설계의 방향,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수업과 그 오프라인 수업의 병행,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좀 나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평가. 그럼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 이후에 평가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했고요. 마지막에 5번째는 그러면 1, 2, 3, 4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한 학기를 거쳐서 2학기 때 무엇을 할 것인가, 2학기에 대한 고민, 방향 제시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의 설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설계는 과연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할 때 그 구상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업을 어떤 컨셉으로 가져가야 할 건지, 나는 내 수업은 뭘 할 건지, 뭐 등등등 그런 컨셉이 있을 텐데, 우리 신규 민충기 선생님은 먼저 한번 어떤 수업 설계할 때 그 중점은 뭐였는지 한번. 일단은 근데 저는 어떤 방향으로 생각했냐면 한 2가지 정도만 좀 잘 지켜보자라는 그런 방향을 좀 갖고 갔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좀 아이들이 그래도 좀 재미있게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어도 내 수업이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욕은 안 먹어야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욕은 안 먹어야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수업을 이제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흥미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예 모든 연수를 온라인으로 저 41시간인가를 들었었는데 한 2강이 정도 들으니까 저도 틀어놓고 핸드폰하고 딴짓을 하는 경우가 이게 많았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면 지금 14살, 15살, 16살이니 중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한다면 과연 정말 제대로 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얘들을 좀이라도 잘 듣게 하려면 재밌어야 된다. 재밌게. 예, 라는 방향이 있었어요. 어떻게 재밌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수업을 했던 거는 이렇게 영상 한번 보시면 그거야 그러면? 진짜?
셔틀런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때 파트 설명해 줄 때. 팝스 설명하는 셔틀런으로? 네. 좀 이런 식으로 좀 속도감 있게 좀 빨리 감기라니까 애들이 그래도 좀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재밌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건 제가 이렇게 원래 힘들진 않았는데 원래 절대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덕분에 팬이 오랜만에 왜 저한테 절대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툴러지 안 힘들었다는 거죠? 예, 그럼요. 근데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제가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힘든 척. 네, 힘든 척.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애들이 이제 보고 이거 좀 꽁트였다고. 연기 되게 잘하시네. 자세한 되게 카메라 앞에 자연스러우시네요. 아, 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도 이런 식으로 좀 편집을 좀 신경을 써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서 아이들의 좀 더 시각적인 효과를 높여보려고 어떻게든 좀 눈길을 끌어보려고 처음에 그런 방향으로 좀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욕은 안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이유는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고 3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된 지 한 1주? 2주 정도 지난 거의 초기였는데 그때 제가 네이버 기사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기사 중에 댓글 중에 하나가 어떤 학부모님이 아마 쓰신 댓글인 것 같은데 이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얼굴도 한 번 안 나오고 다 뭐 유튜브나 아니면 EBS에 있는 그런 강의를 대부분 이렇게 올려놓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게 온라인 수업이 이게 무슨 학교 수업이냐라는 그런 비판적인 그런 학부모님의 댓글을 그 댓글을 제가 보게 됐는데 그거를 보고 적어도 내 수업을 나만큼은 욕을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때 네. 댓글 보고 네. 적어도 얼굴은 좀 나와야겠다. 네. 그냥 얼굴이 내 얼굴이 원래 그 카톡 프사도 없지만 네. 실수한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얼굴이 좀 나와야겠다.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또 다른 분은 또 수업 설계 어떻게 뭐 비슷하던가 또는 또 다른 컨셉이 있으신 분은 한번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저도 이제 춘기 선생님이랑 거의 비슷한 방향이었던 게 이 사태가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끽해봐야 한 1, 2주 정도겠거니라는 생각을 했어서 이 수업을 평가랑 연계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애들이 재밌게 들을 수 있게 해야겠다. 무조건 재밌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제가 출연하려고 하고 학생들이 이제 그냥 유튜브 링크를 걸어주는 것보다 본인이 배우는 선생님이 나오면 좀 더 흥미있게 보니까 그냥 제가 일단 최대한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영상을 좀 예능적인 요소들을 중간중간 뭐 카메라 NG 영상 같은 것도 이제 다 넣어서 좀 재밌게 볼 수 있도록 무조건 재밌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초반에 4월 정도는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김진 선생님은? 저도 사실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 길어질 줄 몰랐으니까 초반에는 곧 등교 계약을 하면 할 이런 수업들, 종목들에 대한 이론 수업을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이론 수업 위주로 이제 방향을 짰는데요. 이게 좀 장기화 되다 보니까 일단은 아이들이 집에만 있고 학원도 안 가, 집에만 있는데 온라인도 다 누워서 앉아서 이렇게 뭐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보니까 이 아이들을 좀 움직이게 해야겠다 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좀 짰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뭐 이론 수업을 듣던 뭐 아이들 진짜 움직이게 하던 이걸 아이들에게 유도하려면 좀 재밌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용은 재미없어도 이 오프닝에 되게 약간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오프닝을 예쁘게 하는 그런 어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닝, 그다음에 저도 막 구독과 좋아요 막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유튜버처럼? 네, 초반에 막 그렇게 하고 뒤에는 재미는 없었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그걸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 이제 흥미를 조금 하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여기 영상에 있어요. 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아, 알람 설정까지. 저는 저도 한번 얘기하면은 저는 수업 설계를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할까 고민했을 때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학생들과의 피드백, 소통이 중요하다. 컨텐츠도 중요하겠지만 1번은 교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과 계속 오프라인 수업과 비슷하게끔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훌륭하신 너무 많은 편집에 에너지 쏟지 말자. 장기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얘기 들었어요. 우리 지원청 장학사님께서 이거는 오래 갈 수도 있다. 평가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된다 하셔서 그러면 장기전이 되기 위해서 지치지 않게끔 제 능력껏 한번 편집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걸 했습니다. 또 하나는 무조건 학생들 활동할 수 있게끔 하자. 활동하는 거, 활동 위주. 온라인 수업이지만 활동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글링, 줄넘기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수업이 들어갔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들어가고 어떤 수업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고 선생님들이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누구부터, 어떤 선생님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까요? 또 가위바위보 한번 할까요?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먼저 하세요. 저는 특히 맨몸 운동 수업을 구성할 때는 한 20분 정도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처음 한 10분 정도는 제가 이 자세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팔굽혀펴기, 플랭크 이런 한 10가지 정도의 종목을 했었는데 처음 10분은 이런 식으로 자세에 대한 설명을 해줬고 지금 종목들마다 다 이렇게 설명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동시에 운동을 해서 그 운동하는 모습을 찍어서 저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이제 쌤은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오늘은 빨리 갈 게 없고 여러분들도 쌤이 지금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서 찍어서 올려주면 됩니다. 먼저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서 온라인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체육 수업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 수업을 아이들이 들을 때는 저랑 같이 실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유도를 해보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촬영한 영상을 카카오톡 채널 페이지를 통해서 저한테 제출하는 식으로 그렇게 수업을 해왔습니다. 지금 맨몸 운동하고 진로하고 팝스하고 진로 영상, 진로하고 심폐소 행술 이 정도. 윤주빈 쌤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진로 수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일단은 수업 진행한 거는 사실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정말 어렵지 않았던 게 체육 진로 쳐보니까 제일 위에 경기도교육청이랑 인천대학교 교육부 같이 해서 만든 진로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거기 사단법인 체육 진로 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체육 진로 무슨 예. 협의회. 근데 유튜브에 체육 진로 네 글자를 딱 치면은 맨 위에 영상이 뜨는데 저도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들어갔는데 정말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가진 그런 영상이 있어서 그거를 일단 그 영상을 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그 영상을 보여줬고, 그리고 아이들은 그 영상을 보고 제가 학습지 과제를 내줬습니다. 학습지 과제를 통해서 단순히 이제 스포츠와 관련된 그런 직업에 대한 그런 진로를 고민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진로를 좀 중학생 시기 때, 특히 중학교 2학년 때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담당하고 있는데 2학년 시기 때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진로와 관련된 그런 영상을 보여줬고. 그 학습지는 다시 제출. 지금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학습지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편집으로 네. 넣는 거.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아이들은 학습 작성해갖고 네. 선생님에게 네. 어떻게 제출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채널로 채널로 찍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제출한 친구도 있고 네. 이렇게 직접 출력을 해서 복사를 출력을 해서 뭐 스캔을 해서 제출한 친구도 있고 제출은 되게 뭐 혹시 마음대로 그거 받아놓고 뭐 평가를만 썼어요? 아니면 또 활용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으면 좀 있었어요 혹시? 저는 네. 이걸 받으면서 되게 좋았던 게 이게 아이들이 오프라인 수업하기 전에 제가 이걸 받았었는데 몇몇 아이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진짜 미래에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직업적인 부분 그리고 아니면 더 큰 꿈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아이들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신규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직업적인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니까 오프라인 등교를 했을 때 이 친구한테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 더 파악할 수 있었고 뭐 예를 들면 뭐 임가연이라는 친구는 나중에 꿈이 뭐 모델 이런 거였는데 가연이를 만났을 때 가연아 너는 그때 모델 하고 싶다고 그랬었지? 그게 뭐 하고 있어? 라고 하다 보니까 더 예상치 못한 그런 장점이 저는 유미쌤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희 지금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얼핏 봤을 때는 그 김유미쌤의 그런 그 한 학기 동안의 커리큘럼이 되게 저는 정말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는 좀 선생님이 어떻게 어떤 커리큘럼 수업 내용을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제가 어떻게 네. 진행했는지 네. 정말 고민은 많이 하기는 했는데 뭐 얼마나 좋은 그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무조건 흥미 위주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유튜브에 온더스쿨이라는 그 학교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거기에서 좀 영감을 받고 챌린지 수업을 많이 했었어요. 진행을. 좀 재미 위주로 학생들이 집에서 가지고 있는 뭐 두루마리 휴지나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챌린지들을 많이 처음에는 준비를 해서 기록을 이제 받으면서 좀 참여를 유도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평가랑 이게 계속 연계가 되면서 결국 이걸 내가 평가까지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저는 타바타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타바타 운동을 제가 직접 하는 영상을 매 수업 시간 올려줬고 타바타에 대한 그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이론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계속 이제 주입식처럼 이제 부위별로 오늘은 하체다, 오늘은 상체다, 오늘은 복근이야 이런 식으로 타바타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다 이렇게 보여줬었고 그래서 일단 수업을 들었으면 타바타가 어떤 운동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주입식 교육을 그때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타바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었고 중간중간에 이제 학교 등교랑 이제 순환이 되면서는 학교에 와서 수행할 그 종목들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도 같이 나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그냥 완전 맨땅에 헤딩으로 했었는데 제가 이거 프로그램을 얘기해도 그냥 되나요? 뭐 편집 프로그램. 선생님들 우리 도와주는 건데. 저는 일단 블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오프닝도 저도 썼는데 멸치라는 어플이 또 있어요. 오프닝이랑 그 클로징이랑 초반에 나왔던 뭐 운동, 뭐 지겹지, 뭐 집콕, 네. 그래서 멸치를 이용해서 오프닝, 클로징 그 영상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화면 조정 타임 띵 하고 나오는 그 네. 곰이요, 개야. 원숭이요. 지금 이렇게 화면 나가고 화면 좀 그런 거 이제 멸치를 통해서 만들고 일단 블로로는 이렇게 교차 편집이라든지 화면들 이렇게 순서들을 끼워 넣는 작업 그 다음에 완전히 기본적인 자막 같은 거는 이제 블로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용했던 게 블로거라는 이제 어플이 있는데 브이로건지 블로건지 그 어플을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는 좀 저희가 TV 자막에 많이 보이는 예쁜 자막들 예능적인 되게 예쁜 자막들이 많아서 신반포중학교 김지수 선생님. 네.
저는 일단 처음에는 그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여서 밖에 나가서 줄넘기를 해라, 뭐 달리기를 해라라고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일단 외출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팝스에 대한 설명도 좀 하고 또 개학하면 할 농구 수업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걸로 한 2주 정도를 가져갔는데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길어지니까 평가를 해야겠다. 평가 없는 수업은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평가를 어떤 평가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청소년 체조랑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건강체력일지라는 이제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건강체력일지. 일단 건강체력일지는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좀 제시해주자라고 해서 매일 아이들이 매주 이제 주 초에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나는 이번 주에 어떤 운동을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이제 할 거다 이거를 이제 작성을 해서 네이버 폼으로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내가 지난주에는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어떤 운동을 했고 또 이제 사진을 찍어서 네이버 폼을 제출하는 것을 이제 매주 이제 하게 해서 이거를 이제 모아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되게 나름 신체 운동하는 거를 열심히 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진 없음 이러면서 검은 사진 올리고 막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짤을 어서 구해갖고 와가지고 애들도 요령이 생겨서. 네 요령이 생겨서 조금 그런 부작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수업은 안내는 어떻게 했어요? 건강일지에 대한 뭐 폼이라든지 뭐 안내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처음에 이제 매주 전주 3차시 중에 한 차시는 홈트에 대한 이제 내용을 계속 진행을 했어요. 매주 주 1회는. 그래서 거기 수업에 이제 이런 계획서 보고서 쓸 거고 또 제출은 네이버 폼으로 제출할 거다 해서 이제 네이버 폼에 있는 화면을 캡처해서 좀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체조도 제가 이제 직접 시범을 보이고 설명을 해서 아이들이 카카오톡 채널이나 메일로 이제 영상을 보내는 걸로. 심폐소생술도 마찬가지고. 심폐소생술은 뭘로 했어? 애들은 집에 애니가 없을 텐데. 그래서 준비물이 베개예요. 베개가 없는 집은 아마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베개가 몸통이다라고 해서 제가 시범 이제 안내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름의 팔 다리도 만들고 뭐 머리도 이렇게 아령으로 만들고 해가지고 머리는 아령. 팔다리가 아령, 팔다리가 아령. 이렇게 머리가 덤벨, 덤벨? 캐틀벨 뭐 이걸 해가지고 해서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나름 이제 그거를 잘 응용을 해서 베개가 일단 몸통이 되게 그래서 베개를 이제 보면서 괜찮으세요? 이렇게 어깨도 두드리고 호흡 확인도 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이제 네, 영상으로 한번 네, 보여주시면. 네. 그 애들이 보낸 것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볼 수 있어요? 네. 애들이 정말 그러니까 여기서 장점이라고 생각한 거는 다 같이 있으면 되게 소극적이고 할 텐데 집에서 혼자 찍으니까 정말 리얼하게 막 베개를 네, 막 그러면서 막 정말 제가 이렇게 장애물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그런 걸 넣었더니 애들이 막 넥타이 같은 거를 풀어 헤치는 장면도 넣고 또 그러면 저도 뭐 수업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저는 그 수업의 틀이 저는 그 1학년 수업인데 그 체육 A랑 B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체육 A는 제가 주 2회 맡아서 하고 있고요. 체육 B는 그 한국무용 또는 요가 선생님이 매주 영상을 촬영해갖고 1시간씩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한 거는 일단은 처음에 그 말씀드렸듯이 그 피드백이 중요하다. 그래서
첫 오리엔테이션 시간부터 아이들이 저를 그 피드백 할 수 있는 그 채널을 만들어서 소통할 수 있게끔 다 등록해서 확인받고 다 일일이 저한테 제일 첫 아이들의 미션은 선생님 몇 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카톡 120개 받는 게 일단은 수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을 좀 운동을 하게끔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활동할 게 만들어서 해보자. 온라인 수업이다, 원격 수업이다. 그러면은 아이들 스마트폰을 활용한 예전에 하고 싶었지만 제한된 장소,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하기에는 좀 제한된 것 같은 그런 장소를 벗어나서 아이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걷기 달리기 운동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주일에 3번, 30분, 3km 이상 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자고 해서 스트라바라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스트라바라는 앱을 만든 건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스트라바라는 앱을 들어가고 거기서 학급별로 구성을 하고 5개 반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반을 구성해서 아이들 다 가입시키고 그래서 아이들이 가입한 걸 가지고 그 한 2주간 아이들이 그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모습들을 733 프로젝트라고 해서 앱을 활용한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 사진도 중간에 사진도 찍고 뭐 다양한 곳에서 활동도 하고 해서 처음에 좋았는데 정다영, 5등, 김지혜, 전반적으로는 김지성, 괜찮았다고 7등, 생각하지만 팔등, 평가까지는 좀 못 넣었어요. 이등, 나중에 이혜리, 얘기하겠지만 10등, 김선우, 중간에 사기치는 아이들이 11등, 있었고 소찬율, 걷기 달리기 하라 그랬더니만 자전거 타고 뛰고 돌아가고 버스에서 타고 다니고 그래서 사회학 팀 친구들 중에서 약간 좀 속도가 진짜 걷는데 막 한 40, 50km 나오고 기록을 그래서 보세요. 이건 좀 무리가 있다. 앱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나중에는 횟수로 아이들에게 제가 내가 뛰는 키로수는 평균 달리기 속도 이 정도다. 이거보다 더 빨리 나오면은 실시 못한 조심해봐야 된다. 하고 뭐 경고까지 날려가면서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저의 자랑은 아닌데 제 유튜브 채널 하나 그 신입쌤의 그 체육 수업 하나 있는데 알람 설정. 제가 온라인 수업 하겠다 해서 무슨 수업 할까 해서 그러면 뭐 일단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저글링이지 그래갖고 한 거 그냥 뚝딱 만드는 수업이 하나 있었거든요. 뚝딱 그냥 한 컷으로 거의 뭐 한두 샷으로 만드는 있었는데 그게 현재 그 한 6,000뷰를 찍고 있는 6,000뷰를 찍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수익 창출하시는 광고 없어요. 광고 없고 6,000뷰를 찍고 있는 저글링 수업 그거를 제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약 그 총 한 4, 5, 6, 7, 8차시 해서 5, 6차시 정도 한 것 같습니다. 5, 6차시 정도 6차시 정도 수업했던 것 같고요. 나중에는 그럼 제 저글링 수업 먼저 한번 잠깐 볼까요? 6,000뷰 6,000뷰의 저글링 유튜버에 유튜브에 제가 미는 유행 하나 있습니다. 2단계 던지고 받고 그거 저도 아는 말인데.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전국 유행어예요. 6,000명의 유행어로 보여주기 한마디 해주세요. 봤습니다. 저글링 수업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제가 카톡 채널로 계속 피드백을 주고 받잖아요. 손 동작이 뭐가 높다, 낮다 등등 다양한 피드백을 줬는데 공통된 피드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업하다가 너 안 돼, 너 일로 와. 하도 손가락이 아파갖고 너 줌으로 들어와.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냥 줌으로 피드백을 주다가 나중에는 그냥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거는 전체를 불러놓고 수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한번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겸해서 한번 실시간 수업을 해보자 해서 만든 랜선 평가, 소위 말해 랜선 평가라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 오버할게요. 있는데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한 거, 저글링 한 거 오늘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에 한 거 하는 거 보여주고 선생님이 영상으로 받아봤지만 영상을 받아본 거를 또 이 대사람들은 자 두 손 들고 오케이 확인 빨리 확인해. 안 그러면 내가 몰라. 너희들 목소리가 다 제 앞에 없으니까. 자 오케이 어깨 돌리기 다 같이 따라합니다. 어깨 돌리기 뒤로 돌리고 안 하는 사람 누구나 안 하는 사람이 누구야? 안 하는 사람 다 보여. 다 한눈에 다 보여. 자 빨리 스트레치 하나 둘 넷 빨리 스트레치 하고 3단계입니다. 3단계 이렇게 한 개 하는 거야. 2단계랑 똑같아. 던지고 받고 자 해봐. 던지고 받고 계속 하고 있어. 3단계 선생님 아까 한 개 오케이. 됐어요. 있는 사람부터
선생님, 총 뭐지? 이거 3번 한 거죠, 이거. 이렇게. 안으로. 그냥 안으로. 바깥으로 말고 안으로 해서 하나, 둘, 세 번. 오케이, 안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말고 이렇게 말고 이렇게 안쪽으로. 딱 돌려봐. 그쵸? 그렇게 안쪽으로. 세 개는 되는데. 그래, 동근이 해봐.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해봐. 안녕히 계세요. 그래요. 저 질문이 있는데. 네. 저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네. 수업에 잘 들어오던가요? 제가 이게 수업 시간을 너무 길게 잡진 않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30분을 맥스로 잡자. 30분은 왜냐면은 그 5개 반을 수업해야 되고 오후에는 애들이 학원 갈 수 있어갖고 오전에 끝내자 하고 30분을 이렇게 수업을 잡았는데 초반에 한 그 반별로 들어오는 입장 시간 다 정해놨습니다. 반별로 약간의 뭐 텀이 있긴 한데 5분간의 텀이 있긴 한데 그 아이들이 제 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초반에 보면은 초반에는 한 18명 들어와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사람이 많이 늦게 들어오는 아이들. 근데 결국은 다 들어와서 출석 체크하고 물론 한두 명 정도는 그 본의 아니게 말을 못하게 되고 말을 해도 이렇게 말이 안 들리고 제가 얘기도 듣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갖고 기기적인 문제로. 기계적인 문제로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계속 이렇게 글씨로 이렇게 써갖고 러브 액츄얼리. 선생님 안 들려요. 저 캐스케이드 하는 중이에요. 너 오케이. 뭐 그런 경험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또는 뭐 5반 수업하고 있는데 저기 1반 애가 엄마가 선생님 저기 우리 애가 1반에 깜짝해서 못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와도 되나요? 아니 들어오세요. 뭐 들어왔고 5반이랑 1반이랑 같이 수업하고 뭐 그랬던 좋았던 거는 이 당시가 제가 저글링 수업이니까 팝스하고 뭐 그 스트라바 하면서 같이 한 거거든요. 걷기 달리기 하면서 저글링 같이 한 건데 아이들이 초반이어서 반 아이들 얼굴을 몰랐을 때 같이 알고 그런 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단점은 과연 체육 수업이 실시간 상방향 수업이 적합할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차라리 과제 제시형이나 뭐 그런 게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안내줘야겠다. 뭐 그 강의식이나 뭐 오히려 그런 거 할 때 그 아이들한테 한 번에 전달해주거나 그럴 때는 쌍방향도 좋고 한 가지 더 고민한 거는 뭐 나중에 2학기 때도 뭐 얘기하겠지만 줌을 활용해갖고 소그룹을 만들어서 우리가 모둠 활동을 체육 수업을 통해서 모둠 활동을 한번 예를 들어서 음악 줄넘기도 했었는데 개인 줄넘기를 했는데 개인 줄넘기가 아니라 모둠별로 모여갖고 소회의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조를 짜서 거기 너희들끼리 동작을 짜라. 그러면은 서로 옛날에 무슨 뭐 이렇게 영상 보면은 나는 막 뭐 이런 거 있으면 휙 넘기면은 그 다음 사람 뭐 휙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받아서 뭐 하는 그런 걸 그렇게 모두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활용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선생님 저도 궁금한 네. 게 있는데요. 혹시 학생들 중에서 그런 스마트 기기가 없다거나 아니면 핸드폰은 집에 컴퓨터는 있는데 캠이 없다거나 하는 학생들은 네. 참여를 하고 싶어도 줌 네, 실시간 상방. 네, 줌을 사용했을 때 그런 네. 학생들은 없었나요? 이게 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핸드폰에 저 데이터가 막 5G 뭐 이렇게 빠르지 않아도 제가 그 데이터가 매우 느리거든요. 그 진짜 그 보이스톡이 안 돼요. 안 되는 속도예요. 보이스톡이 안 되는 속도인데도 불구하고 줌은 그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핸드폰이 뭐 그런 어디 환경만 되면은 편하고 뭐 노트북이나 웹캠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오히려 스마트폰이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의 그게 없어서 못 들어온 아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핸드폰 스마트 기기가 없던 학생들은 없었군요. 네, 왜냐면은 의외다. 패드가 없으면은 빌려주면 되니까 집에 와이파이 시설이 있으니까 학교에 다 대여를 해주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뭐 줄넘기 수업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줄넘기 수업 해갖고 아이들 단계별로 개인 줄넘기 선생님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갖고 그 부분들은 제가 한번 영상으로도 간단하게 한번 훑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좀 보실까요? 잘할 것 같아서 한 번에 내가 정리를 좀 해보자. 처음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생각보다 선생님 좌우갱이라고 보는데 좌우갱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좌우갱이 해보세요. 좌우갱이 하시는 분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좌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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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위바위보 이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러면은 한 번씩 얘기했는데 자, 그 이제 본격적으로 등교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이제 병행하게 됐는데 등교 수업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선생님 과연 그 어떻게 수업을 엮었는지 지금 우리가 초반에 생각했을 때 등교 수업 한다 그랬을 때 제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등교 수업 한다는 얘기는 곧 평가랑도 연결되잖아요. 자연스럽게 평가랑도 가긴 하는데 등교 수업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학교가 우리는 온라인 수업과 평가와 등교 수업은 연계하기 참 힘든데 그래갖고 그러면은 평가는 우리는 팝스 50m로 100% 하겠다 그랬던 얘기도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차후에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렇게 좀 이렇게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 평가가 참 괴리돼 있던 게 현실적인 문제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선생님들 혹시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 한 단계 더 뭐 평가까지 얘기할 수 있으면 우리 윰쌤TV의 김민희 선생님 한번 저는 일단 등교를 딱 해야 된다는 게 확실하게 결정이 되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 2, 3학년이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 매주 이제 순환으로 등교를 하게 돼서 학생들이 학교에 몇 번을 나오고 체육 수업은 몇 번을 하고 그리고 온라인 수업은 몇 차시를 하는지를 제일 먼저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온라인이 12차시가 나오고 등교에서 7차시가 나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이제 하면서 타바타로 온라인 수업을 했으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왔을 때 한 차시는 타바타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로 수행평가를 봐야겠다 해서 그걸로 들어갔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온라인이 들어갔을 때는 학생들이 직접 타바타 영상을 촬영해서 저한테 보내는 걸로 영상평가를 많이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는 줄넘기랑 다트 수업을 했었는데요. 근데 저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수업을 완전히 별개로 따로 나눠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는 줄넘기 수업을 하면서 과제를 받고 영상 제출을 받아서 그걸로 평가를 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나왔을 때는 오직 다트만. 중학교 다트장을 소개합니다. 원래는 다목적실로 쓰고 있는 공간인데요. 이 편편한 저 벽이 있어서 다트판을 설치하기가 좋아서 여기에 이제 다트판을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기본적인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고 천천히 하나씩 보시면 이쪽은 학생들이 지켜야 할 체육시간 규칙 그리고 다트 수업 때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적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매 시간 수업하기 전에 강조하면서 안전하게 체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트판은 총 5개를 설치해 놓았고 정식 다트 규격에 맞춰서 여기 아래 보시면 이 노란색 라인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다트를 던지는 본인 차례의 학생들만 위에 올라가서 다트를 던지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이 아래에서 대기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책상을 2개를 놓았는데 하나는 AS 센터입니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다트 핀을 많이 고장 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여기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고장나는 다트 핀을 고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들에게 희생된
이 많은 다트 핀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제가 AS 센터 직원인지 아니면 체육 교사인지가 헷갈릴 정도로 많이 망가뜨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괜찮아지더라고요. 학생들의 그 다트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고장나는 이제 핀의 개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약간 재미를 위해서 AS 센터다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AS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는 학생들이 본인의 점수를 기록할 수 있도록 책상을 하나 두었고 이 위에는 기록지와 펜을 함께 두었습니다. 학생들이 본인의 기록을 본인이 책임지고 적을 수 있도록 하고 팀을 나눠서 학생들이 양심적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트 판이 5개랑 다트 핀을 이렇게 5종이컵으로 나누어 놨는데요. 여기 개수를 적어 놓고 수업 시작할 때 그리고 수업이 끝날 때 다트 핀의 개수를 확인하게 해서 다트 핀을 학생들이 책임지고 책임질 수 있도록 다트 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다트 수업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연북중학교 다트장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저 체육시간 규칙이나 다트 수업 함께 지켜요, 뭐 AS 센터, 기록지 이런 이 폼들은 미리 캔버스라는 곳을 가시면 저희가 무료로 이렇게 예쁜 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를 특별히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미리 캔버스라는 곳만 아시면 선생님들 다들 이런 포스터를 예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트도 수업만. 온라인 수업은 병행은 좀 되나요? 다트 학생들이 그 등교하기 전주에 한 주는 이제 다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뭐 게임 규칙, 매너 아니면 뭐 기본 자세 같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었고요. 학생들이 왔을 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플립 러닝 또는 그런 개념으로 먼저 그런 주고. 식으로 같이 들어가긴 했는데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완전히 별개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은 좀 진행하는 것 자체는 되게 깔끔했어요.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애들이 학교에 와서 수행평가만 보다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제가 좀 하고 싶었던 수업을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았고, 반면에 온라인으로 좀 안 됐던 학생들을 오프라인 때 좀 더 피드백을 주면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연계는 오프라인이니까 좀 더 동기부여를 오프라인 때 더 같은 종목으로 이어가면 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구분이 되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은? 저도 이제 김유미 선생님이랑 마찬가지로 거의 이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이제 분리됐었어요. 이제 원격 수업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 시간에 이제 등교 수업에서는 농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농구라는 종목을 정하는 것도 농구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아이들이 답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활동적인 활동을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농구를 정했고, 대신에 이제 뭐 게임이나 뭐 이런 격한 운동은 하지 않고 조금 단조로운 기능 위주로 이제 수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학교 나오는 주간에는 오로지 농구만 하고 이제 온라인에서는 심폐소생술 평가도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수업으로 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은 사실 3월달에 애들 못 봐서 학기 초 이제 애들 처음 보는데 오자마자 막 수행평가 하는 게 조금 미안함, 조금 안쓰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이들하고 좀 친해지고 또 농구 이제 천천히 하면서 이제 농구라는 좀 수업을 좀 차분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단점으로는 이제 정말 아이들조차
심폐소생술은 거의 다른 선생님이 하는 수업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다 보니까 너무 이제 분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규 교사로서 한번 네. 첫 오프라인 수업은 뭐죠? 온라인 수업은 대학 때 네. 배웠고 안 배웠고 대학 때 안 배웠고 첫 신규 수업으로 처음으로 학생들 대면해서 이제 만나는데 네. 어떤 수업을 어떻게 좀 친구들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등교계약 저는 얘기 들었을 때 그러니까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등교계약이 한 6차시 정도 수업 차시가 나왔는데 이 시간에도 평가밖에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맨몸 운동 5가지 종목을 이제 그걸 위주로 이제 온라인 수업 때 했던 거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소 같으면 학생들이 이렇게 뭐 2대2, 1대1 이렇게 짝을 져서 서로 뭐 개수를 세준다거나 그렇게 할 텐데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직접 아이들이 1대1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서 한 시간에 뭐 팔굽혀펴기 하나, 그 다음 시간에 플랭크, 그 다음 시간에 뭐 스쿼트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를 몇 차씩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점이 평가받는 학생은 지금 저랑 1대1로 하는데 나머지 한 20명가량의 아이들이 그 수업 시간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진짜. 난장판이. 너무 날것의 언어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저희 이제 김신일 쌤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선생님 이런 게 저 고민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다가 이제 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그럼 한번 저글링을 해봐라. 그 시간에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되게 좋다.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저글링에 좀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시킬 수 있을까? 동기부여를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왜냐면 그 저글링은 어떻게 보면 급조한 거라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끌어들인 거라서 평가가 없으니까. 평가도 없으니까 그걸 애들이 어떻게 하게 될까 해서 생각한 게 그냥 이벤트를 생각했어요. 이벤트. 네, 민충기를 이겨라 이렇게 해서 저도 사실 저글링을 하나도 못하는데 근데 또 공휴일이 됐네요. 저랑 대결을 해서 연습해서 저를 이긴 친구들은 기말고사 마지막 날 쌤이랑 저글링 대결. 피자를 제가 사주기로 오, 저도 도전해줘. 다음 달 월급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라도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서 준비하면서 저는 애들하고 1대1로 평가를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은 나머지 과제나 친구들은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 좀 눈에 집에서 불 켜고 연습하는 계속 친구들 어떻게 많죠. 보면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컬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세 개로 하는 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거 잡았으면 되는데. 쌤 처음 찍었던 영상 봤어요, 여러분들? 그 영상보다는 아마 이 민충이라는 선생님도 지금 조금 더 실력이 늘었구나라는 걸 여러분도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맞습니까? 쌤 실력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잘 되지 오늘 이상하네? 비교적 다행히 등교 계약하는 수업이 지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고맙습니다. 저는 저기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지금 계속 좀 연속성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평가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온라인 그 체육과 수업과 원격 수업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찰떡궁합이라고. 다른 과는 온라인 수업과 평가는 진짜 어려운데 체육과의 장점은 온라인 수업에 한 거를 영상으로 학생들이 직접 찍어낸 거, 그 과정들이 살아있는 그거 내면은 성장 과정. 평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수업 차시마다 아이들이 과제를 내고 그 과정들도 제가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가질 수 있고 그런데 굳이 내가 이거를 활용해갖고 오프라인, 그 소중한 오프라인 시간에 평가만 하기엔 좀 아쉬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수업과 연계된 줄넘기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아이들과 좀 더 피드백을 주는데 좀 집중을 했고요. 좋았던 점은 뭐냐면은 저희가 온라인 수업에 과제를 받았잖아요. 다. 아이들 수준은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갖고 기본적으로 진행하다가 바로 에이스들 뭐 우수한 아이들을 붙여갖고 동료 교수를 붙여서 뭐 1대1로 뭐 1대2로 해서 같이 또 소통하면서 수업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또 우리가 평상시에 했던 그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됐던 것 같아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평가는 최대한 온라인을 활용하고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영상 평가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게 좋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네. 그 사실 카카오톡 채널이 없었으면 사실 그거 어떻게 했을까 사실 고민도 돼요. 그 주로 업무가 그걸로 소통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평가는 뭘로 왔습니까? 평가받았던 아이들한테 뭐. 저도 카카오톡 채널하고 이제 카톡이 없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일도 이제 이메일, 오픈을 그렇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 활동지나 이런 거는 다 네이버 폼으로. 네이버 폼으로. 저도 카카오 채널을 기본으로 하고요. 용량이 커서 안 보내지는 친구들은 이메일로 받기도 하고, 혹은 이제 너무 용량이 도대체 뭘로 촬영을 했는지 뭘로 해도 영상이 안 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은 이제 급하게라도 각 동작들을 뭐 하는 부분들을 캡처해서 일단 사진을 보내라고 하고, 학교에 오면 오는 대로 그 아이폰을 쓰는 친구들은 에어드랍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여기서 뭐 평가에 관련돼서 혹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뭐 있을까요 혹시 지금? 잠깐 뭐 하면은? 저는 네. 그냥 한 학기를 돌아보면 너무 평가를 위한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평가가 가능한 수업이 뭐지를 자꾸 이제 고민했던 게 가장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좀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자꾸 그 평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평가에 맞춰서 수업을 짰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중에 큰 거는 아마 학사 일정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조금 수업 계획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김윤 선생님 평가 어떻게 하려고 고민? 저도 영상으로 받아야겠다, 평가를. 왜냐면 학교에 학생들이 나오는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영상으로 평가를 받아야겠다 해서 영상으로 이제 많이 진행을 했고, 그리고 저는 최대한 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많이 세분화를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타바타가 30점이면 보고서 10점에 영상 20점, 줄넘기도 30점짜리인데 세 동작을 해서 10점, 10점, 10점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 너무 점수에 대한 부담을 학생들이 가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도 좀 아쉬웠던 점은 영상 평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피드백을 주고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직접 옆에서 가르쳐 주면서 자세를 교정해 주는 것과 제가 말로만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봐 라고 하는 게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좀 다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저도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 피드백 연속성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줬는데 네 알겠습니다 했고 다시 찍었고 그 다시 오는 피드백은 다음날 또는 이틀 뒤에 모여서 오면 다시 또 주면은 또 한 약간 오프라인이면 바로 이렇게 보이는 줄넘기도 영상을 촬영을 해줄 수 없는, 그러니까 촬영을 해줄 사람이 없는 상황인 친구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 와서 제가 찍어주기도 하고 오프라인 등교 때 제가 다시 찍어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하게끔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평가도 하고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정착이 되면서 그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진행이 되고 2학기 때도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 좋겠지만 그냥 등교 수업을 하면 좋겠지만 이제는 2학기 때도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은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할 가능성이 지금은 더 클 텐데 1학기 한 학기 수업을 해보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어떻게 2학기 때는 수업을 주면 좋을까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얘기를 들어보니 저글링 저글링을 최고. 한번 해본 그 6천만 뷰를 좀 이렇게 아니, 따와가지고 6천만 뷰. 6,000뷰가 여기 가져가는 순간 지금 12,000뷰, 18,000뷰 그 써먹었구나. 6,000뷰 저글링을 좀 이용을 해서 저글링 수업도 그 공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누면서 든 생각은 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줌
모둠 그 소회의식. 소회의식 네.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학생들이 조금 아무래도 체육은 모둠 활동이 좀 많고 그런 편인데 지금 그런 걸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학생들이 조금 서로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구체적인 뭐 종목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직 김시현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부러웠던 거, 그러니까 피드백이 정말 잘 됐던 수업이 정말 부러웠고, 그래서 저도 2학기 때는 좀 피드백을 위주로 하는 수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 또 종목은 정말 저글링이 온라인 최강자인 것 같고, 왜냐면 그게 좀 어려워서 좀 오래 걸리고 단계를 많이 네, 또 나눌 수 단계를 많이 나눌 수 있더라고요. 있고, 네. 천천히 가야 돼. 처음에 쉽다고 막판에 확 가면 안 돼. 그래서 저글링이나 아니면 또 하신 줄넘기나 네. 이런 거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모두 활동. 네, 모두 활동. 갑자기 저 궁금한 네. 거 있는데 저도 안전을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쌤이 안전을 하셨다고 했는데 차시라든지 뭐 그런 게 어느 정도 차시는 구성이 한 4차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평가는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수업에서는 심폐소생술도 하고 또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처치법들이 있는지를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 내용 자체는 네.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네, 되게 네, 많겠네요. 그것도 유튜브에 그런 좋은 자료가 네, 있네요. 많더라고요. 경기도 교육 하셨잖아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심폐소생술 관련돼서. 저는 저기 2학기 그 수업은 어떤 거 하고 싶냐면은 사실 저희 그 마지막입니다. 저기 교원학습 공동체 우리 강남 서초체육연구회에 그 역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시는데 혼자만 생각해. 네. 그 강채연에서 하려는 사업 중에 그 올해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 체육 독서 프로그램. 체육 그 독서 목록을 한번 만들어봐서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그 토크쇼 한번 할 때 국어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고 온라인 수업이 의외로 더 그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 하는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 라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자신감을 얻고 한번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래저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된 그 공간과 활동이 있는데 그런 수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한 4차시 해서 운동에서 한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김인 선생님이 하신 저기 다트 수업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좀 병행해서 네. 그 온라인 수업 통해서 그 이론 교육과 자세 교육하고 게임 종류 소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때는 실제로 경기하면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다양한 경기 방법을 통해서 좀 키울 수 있는 거 그런 거와 또 하나는 그래도 수업 체육 수업 전통적인 체육 수업다운 배드민턴 네트형 수업 여튼 하면은 2m 간격 공간 확보되고 단식으로 저는 그 작년에도 했던 수업 중에 하나인데 그 토너먼트 학생 풀리그 돌리면은 학생들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배드민턴 수업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 배드민턴 라켓은 각자 준비하는 걸로 해서 하면은 2학기 수업이 좀 더 재밌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2학기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 의견도 나눴는데 본격적으로 수업이 진행될 때는 2학기 수업이 진행될 때는 이제 1학기처럼 그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그냥 급작스럽게 시작했으니까 이럴 수도 있지 뭐 또는 이 긴박한 와중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선생님들도 대단하다 선생님들이 역량이 정말 훌륭하다 라고 해서 좀 부족한 부분도 솔직하게 좀 부족한 부분들도 그걸로 뭐 갑작스럽게 시작됐으니까 뭐 이해해 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제 2학기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과정에 맞춰서 그 다음에 성취 기준에 맞춰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성취 그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 설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데 2학기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은 우리 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 중심 평가를 아주 잘 적용할 수 있는 경험해 보니까 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라서 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곳에 대한 많은 자료들은 일단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채온이라는 유튜브 채널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도 그 유튜브 채널을 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서초지원청 그 체육 수업 관련돼서 채널을 활용하고 있어서 그것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수업도 부족하지만 뭐 그 줄넘기 수업, 그다음 저글링 수업, 한국무용, 요가 수업도 그 재생 목록으로 해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차시별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감사합니다. 학교체육 진흥회에서 또 하나 지금 여태까지 했던 수업들을 좀 수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기대해 보면서 2학기 때에는 우리가 그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정말 그 멋진 수업, 우리가 추구하는 수업을 2배 활용할 수 있는, 2배로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남서초체육연구회의 김신일, 김지수, 김유미 이충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